자, 이번 영상은 복조리 가방의 두 번째 영상 가방끈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복조리 가방의 가방끈은 좀 얇으면 불편할 거고 또 너무 두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뜬 가방끈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가방을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늘어남이 다른 가방끈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 그리고 가방 폭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방끈이고요. 그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그만큼 가방끈이 되는 기초사슬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해요. 기초사슬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꼬리실은 나중에 가방끈과 가방을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 20cm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할게요.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을 뜰 수 있는 매듭을 만들고 사슬을 균일한 크기로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만큼 원하는 가방끈의 형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손에 들 수 있을 크기면 그만큼 짧게, 어깨에 매는 정도면 어깨에 맬 수 있게, 크로스 사이즈로 원하시면 그만큼 더 길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샘플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샘플은 작은 샘플은 어깨에 매기에는 길고 손으로 들기에는 조금 약간은 긴 듯한 사이즈로 만들었고 사실 길이는 약 80호로 만들었어요. 80호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조였을 때는 좀 길어 보일 수 있어요. 폭이 좁아지니까.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조금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들고 다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그만큼 가방 폭이 넓어지면서 가방 끈으로 가져가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80호 정도 만들어준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더블 샘플은 어깨에 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약 사슬 110코 정도 만들어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10코의 사슬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첫 번째 단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은 사슬 기둥 하나 뜨고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늘을 실 한번 감고 이때 바늘이 향하는 위치는 우리가 머리 따은 V자 모양 중에서 우리가 일단 떴을 때처럼 아래쪽으로 바늘 넣어줄게요. 아래쪽에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추가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줬죠.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코가 남을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아랫줄에만 바늘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아랫줄에 번거롭게 왜 넣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일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떠줘야지만 반대쪽 면을 떴을 때 중앙 부분이 뿅 하고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 윗가닥에만 걸어서 뜨면 이 부분이 뽕뽕뽕뽕뽕뽕 하고 구멍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바늘을 실감고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주고 실 끌고 와서 긴뜨기 떠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 코 남겨두고 모든 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만 남겨둔 상태예요. 마지막 한 코도 역시나 똑같이 바늘은 아랫줄에만 건다는 느낌으로 걸어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 두 개 뜨면 시작과 동일하게 대칭이 됐죠. 그런 다음 다시 편물 돌려서 다시 하나, 두 개. 즉, 첫 코와 마지막 코는 라운드를 돌아서 총 긴뜨기를 한 코에 4개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두 코만 떠줬죠. 그럼 나머지 부족한 두 코는 되돌아와서 두 코를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 이제 중간 부분은 꼬리실 숨겨가며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방끈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고 역시나 아랫줄에 이제 바늘 한 줄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는 한 줄에 긴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뜰 때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코 뜨고 나면 자연스럽게 딱 달라붙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 코 남겨두고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가 남았을 때 마지막 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자리에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긴뜨기 2개 떠줌으로써 시작할 때 2개, 끝이 날 때 2개 해서 양쪽은 4코가 되도록 모두 떠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마무리는 긴뜨기 첫 번째 코, V자 코 전체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서 1단을 마무리 해주면 자, 요 정도의 폭이 되는 가방끈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의 끈 굵기가 괜찮다, 넓이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둘러서 조금 더 탄탄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적어져요. 지금도 편물의 길이 이 이상은 늘어나지 않아요. 역시나 여기서 빼뜨기 해주게 되면 조금 더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넓은 밴드를 떠줄 거기 때문에 이때 사슬 하나 떠서 긴뜨기를 한번 떠보세요. 긴뜨기를 일단 코너를 돌아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을 떠볼게요. 자, 이렇게 떠왔을 때 긴뜨기를 2단을 뜨면 밴드가 너무 넓어질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단은 긴뜨기가 아니라 사슬 하나 뜨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짧은뜨기를 떠줬던 편물이 그래도 얇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2번째 단은 긴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넓이를 조금 더 넓혀주도록 할게요. 늘림이나 줄임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전체 테두리를 둘러준다는 느낌으로 떠주시면 돼요. 요 정도 폭이 나오고 반대쪽도 조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 상태로 마지막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떠줬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가방끈을 달아줘도 좋지만 모든 편물에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그만큼 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 뜨듯이 실 끌고 와서 다시 그대로 통과해서 빼뜨기로 테두리를 둘러주게 되면 늘어나는 폭이 제가 그냥 일반 편물을 당겼을 때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떠보고 좀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아래쪽이 가장 힘줬을 때 늘어나는 폭, 그리고 위쪽이 늘어나는 폭 훨씬 적죠. 당기는 힘도 가장 세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모든 편물에 빼뜨기 마무리 해주시면 훨씬 더 손뜨개로 떴던 가방도 가방끈도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역시나 마지막 코까지 한 바퀴 뱅글을 테두리 둘러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둘러왔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여분의 꼬리실 남겨줄 텐데 꼬리실은 돗바늘로 마무리하고 가방끈과 연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매듭 없이 바늘을 쭉 빼주시면 되고요. 이제 돗바늘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돗바늘 연결해서 첫 번째 떴던 얘는 보이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코를 덮어 씌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떴던 빼뜨기 코에 그대로 다시 연결해서 나왔던 위치대로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매듭 없이 연결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이제 가방끈이 모두 만들어졌어요. 훨씬 두껍고 밴드가 튼튼한 가방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가방 끈 부분 가방과 함께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인끈이 들어갔던 위치대로 그대로 보일 거예요. 그런 다음 이렇게 같은 위치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놓아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여러분 타원형으로 뜬 이유가 보통은 우리가 지금 여기 중심코 보이죠? 짧은뜨기가 중심이에요. 지금 코는 짧은뜨기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고정을 시킬게요. 그런 다음 안쪽으로 돌려보면 코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타원형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네모나게 뜬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떠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무늬를 가방끈과 겹쳐준다. 즉 안쪽 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뒤쪽에서 안쪽에서 한 무늬 기준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꼬리실 있는 위치부터 시작을 할게요. 끝쪽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중심부터 진행하셔도 돼요. 저는 중심부터 진행하는 게 조금 편해서 중심부터 진행해 볼게요. 일단 중심은 여기 위치대로 왔죠. 그런 다음 한 코, 그런 다음 뒤쪽에서 봤을 때도 다음 코 V자 그대로 넣어줘서 연결. 이렇게 홈질하듯이 다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기둥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기둥 부분에는 연결하지 않아요. 즉 보았을 때 전체를 끌고 올라가서 머리코 빼뜨기 했던 아래로 한 코에 하나씩 겉면 기준으로 그냥 맞춰서 이렇게 홈질 해주시면 돼요. 겉면 기준. 다시 그다음 뒤쪽은 일반 편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 코 부분 왔을 때 이렇게 편물과 가방끈 부분 감침질 해주듯이 한 바퀴 감싸주시면 보다 튼튼하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 이렇게 한번 묶였죠? 반대쪽을 봤을 때는 묶이지 않은 쪽. 훨씬 더 티가 나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홈질하듯이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튼튼하게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반대쪽 부분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가방을 한 바퀴 건너뛰고 이렇게 전체 편물을 감싸 안아줄 수 있도록 다시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윗부분은 모두 연결이 됐죠. 그런 다음 안쪽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가 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늬 그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바늘을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면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겉면에 보이는 매듭들끼리 역시나 감침질 해주듯이 기둥과 코를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물론 안쪽 부분은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예쁘진 않아서 저는 이렇게 편물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기둥으로 돌려주게 되면 안쪽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고 겉면에서 봤을 때도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잘 됐죠. 자,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가방끈이 연결이 돼요. 그럼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